대체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 번째로 소환해서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조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 또 인사들의 상호 방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거 사실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무리 조사였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군요. 조사 시간이 짧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조사 시간은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열람 시간이 한 2시간 40분 가량 주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건강 상태를 조금 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사실 1차 조사 때의 어떤 진술의 태도나 수사에 협조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이제 부인하거나 의견서로 가름한다라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을 하더라도 사실상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함축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물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50종 가량의 어떤 질문을 준비했으나 30쪽을 압축했고 이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핵심만 물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지금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생각은 좀 다르겠죠? 왜 불렀을까요? 일단은 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유죄의 증거로서 피신 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증거가 많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재명 지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모이면 사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하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직접적으로 모의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쌍방울의 대납 비용을 뭐 알았다, 보고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른 이제 공문이나 결제 서류라든가 그리고 이하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들이 서로 이제 그 밀접하게 행동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위로 이 서로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자 앞서 1차 조사 때 이재명 대표의 조서에다가 서명 달인을 안 했죠. 자, 그 이유가 지금 북한에 쌀을 지원한 의혹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북한에 대한 쌀을 지원하는 의혹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라고 북한 측 인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아태이의 김성애가 화를 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그럼 쌀 10만 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게 이하영 전 부지사의 행동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면 그 당시에 알았다면 스마트팜 비용 지원부터 대북 송금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선 이 관련된 이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결제 서류에
결제하지 않았냐, 네. 보고받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황당하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모르고 이하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쌀 지원이 핵심적인 거라기보다는 쌀 지원하게 된 경위를 알아야 쌀 지원을 약정하고 공문의 서류에 네. 그 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지사가 이 구체적인 경위를 알았는가 여부가 핵심적이고 검찰이 이 사실을 물었으나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 이렇게 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결제한 문서를 지금 증거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증거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이하영이 나모르게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어떤 변론 내용이고요. 그러면 결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결제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결제 서류가 올라오니까 클릭을 했을 뿐 내가 어찌됐든 그 도지사로서 많은 결제 서류에 클릭해서 승인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위일 뿐 내가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바가 없다. 이하영이 독단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는 서류에 어떤 승인이나 그 도지사의 서명이나 어떤 승인이 나간다는 건 내가 알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대치하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 문건에 서명을 했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르시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부도덕한 행동이죠. 네,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명의가 제 운전면허도 찍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 결제 문건에 도지사가 결제한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경우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모든 결제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결권이나 미인권으로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운전면허증이라는 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발급되거나 어떤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네. 업무잖아요. 하지만 이 대북 사업이라든가 쌀 지원이라든가 스마트팜은 워낙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도지사가 개입할 수 없는 또는 개입 안 하고도 진행될 수 있느냐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요. 그만큼 내가 결제 서류를 모르고 이것을 이하영이라는 사람 혼자서 밑에 있는 사람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는 네.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차 조서는 서명이 안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 재판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 간인이 빠지면 증거 능력이 없다. 네. 그리고 설사 왜 거부했는지 거부하는 이유를 썼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1차 조사를 한 조사 내용이 전혀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조사는 이제 서명 날인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부인되지만 이 증거라는 것도 법원에 가서 피신 조서를 부동의하면 또 증거 능력으로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조서의 내용은 검찰이 준비한 질문과 답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서는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조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명 날인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상실시켜 버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조사는 어찌됐든 그 1차 조사보다는 좀 양이 적고 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취지로 이제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서 증거 능력이 부여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BS 편광현 기자의 단독 취재 영상부터 보시죠.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 그룹과 북측의 경제협력 사업 협약식 영상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북측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악수를 나눕니다. 이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렇게 뭐 프로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저거 안 쓰네 영어는. 당시 쌍방울 측 회의 참석자들은
이 목소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김 전 회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손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손은 통일! 또 다른 영상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 부실장 등의 술자리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협약식 때와 같은 걸로 보이는 셔츠를 입었습니다. 지금 한마디 말 좀 있잖아. 우리 아니 형은 나보다 내가 하자. 검찰은 협약식 영상에 나온 목소리가 이 전 부지사가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는군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재판에? 이 영상은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이제 존재가 알려진 증거인데요. 결국 이 협약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참석하고 동석하고 목소리 주인공이 이화영 전 부지사라는 것은 그만큼 쌍방울과 북한과 이화영 3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대북 관련된 일을 긴밀히 이제 협의를 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기소가 된다면 검찰은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한테는 이익이 되고요. 쌍방울도 어떠한 청탁을 할 수 있는 현안이 있어서 쌍방울도 어떤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야 이 제3자 뇌물이 입증이 되는데 이 영상에 보시면 서로 이화영과 쌍방울 그룹 회장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이 관련한 협약식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내가 거기에 간 게 사실은 미리 뭐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회의를 하려고 왔다가 잠깐 동선이 겹쳐서 그냥 잠깐 참여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영상과 안 맞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고 네. 오히려 이 사항을 설명하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 관계성, 어떤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이익의 어떤 결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협약식 동영상을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현재까지는 협약식에는 안 갔고 우연히 마주쳐서 회식에만 들어갔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의 목소리, 협약식의 목소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맞다면 진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로 이제 유죄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이제 재판에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진술 번복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진술 번복이 이루어질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화영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안 맞는다라는 것을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일단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 네. 다른 다른 별건으로 구속 수사할 수 있다라는 압박 때문에 내가 양심상 잘못했지만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다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진술인지 또다시 번복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검찰로서는 가장 유력한 진술로서 중간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어떻게 보고했고 어떻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증거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다만 검찰로서는 이 진술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지금 재판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 일단 검찰로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래 진실을 털어놨으나 다른 경위 때문에 지금 사실대로 진실의 네.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진술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많은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알고 있었다, 보고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결제 서류에 어떻게 내용을 모르고 결제를 할 수 있느냐. 네. 관련 재반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모르고 일이 진행될 수 없다.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이나 관계성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밖에 없는데 네. 말이 막 바뀌면 그 증거가 서로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문제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서 쓸 수 없으면 검찰로서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의 숙제입니다. 네, 검찰 어쨌든 대북 사업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는 마무리된 셈인데 언제쯤 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은 영장 청구 시기가 굉장히 조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영장 청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본회의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사실 연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증거를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거를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 더 어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백현동 개발 사건과 이 대북송금 사건 같이 영장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고 네. 또 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을 한데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영장 청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걸 또 쪼개서 2차례, 3차례 영장 청구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 두 건을 엮어서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이게 충분히 구속 사유가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 영장 실질 담당 판사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범죄 혐의를 가급적 많이 제출을 해야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한 가지 사건만 올렸다가 두 개의 범죄 중에 하나는 범죄의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쉽게 기각될 수 있거든요. 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중대한 사건을 엮어서 청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이제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또 조사가 있을 수도 있나요? 이 이에 성남 FC 사건도 남아 있고 해서 네. 다른 건으로 이제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2차 조사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3차 조사가 또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네. 진술이나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법원으로 가서 기소해서 평가의 시간, 네. 법원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